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신랑과 저는 강아지를 키우며 만나게 되었어요. 신랑은 제가 다니던 동물병원 수의사였고 저는 14살에 노견 말티즈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제가 취업을 지방으로 하게 되어 인근의 동물병원을 찾다 보니 신랑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노견이다 보니 병원에 갈 일이 많았는데 신랑이 그때마다 참 친절하게 진료를 봐줘서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신이 없다 보니 신랑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저희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해 주기도 하고 따로 영양제를 챙겨주기도 하셨어요. 저도 바보가 아닌지라 몇 번 가다 보니 신랑이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 사료를 사러 동물병원에 들렀는데 마침 점심시간이라 카운터를 봐주시던 간호사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사는 김에 신랑에게 혹시 저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면 관심 계속 가져도 되니 편하게 연락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2주 정도 연락을 하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수의사가 남자친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엄청 안심이 되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가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 주저없이 남자친구에게 상의할 수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신랑과 저 사이의 큐피트가 저희 강아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고 신랑은 그때도 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래 위로를 해주던 참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아지를 떠나보내자 제 마음속 공허한 자리를 신랑이 채워주었고 저희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무난하게 결혼식까지 진행을 했고 결혼 후에도 신랑과 저는 각자의 일을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자리를 채워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친정에서 할지 조리원에서 할지요. 이래저래 상의 끝에 저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나름 이름이 알려져 있던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었던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제가 몸이 좀 허약체질에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있기로 계약을 했고 그렇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산후조리원은 저희 신랑의 지인이 일을 한다고 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더욱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라는 분이 설마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직원분일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게 저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아무래도 여자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친구가 조무사인지 간호사인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리 몸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 신랑의 친구인 여자 사람이 제 유축을 도와준다거나 제 가슴을 잡고 보이거나 하는 행동은 전혀 유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냥 공중 목욕탕에서 만난 여자가 아니라 신랑과 아는 여자라는 게 더욱더 절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결제도 다 해둔 상태였고 옮기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마주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밥을 먹는데 와서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앉아서 밥을 같이 먹어도 되겠냐면서. 마침 혼자 있어서 앉으시라고 했더니 푼수 같은 이 여자가 본인은 신랑이랑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저희 신랑이 고등학교 때 인기가 많았다며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내 거리며 듣다가 방으로 돌아왔는데 어쩐지 제가 모르는 고등학교 시절의 신랑을 그 여자가 알고 있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의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산후조리원으로 온 신랑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가 고등학교 때 본인을 쫓아다녔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까지 듣고 나니 정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여자도 이상한데 왜 신랑은 자신이 좋아했다는 그 여자가 있는 이곳으로 온 건지 정말 이해도 안 가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로 온 거냐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했더니 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편히 쉬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할인을 받고 여기 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무튼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교대 근무 때문인지 그 여자가 눈에 잘 안 보이는 날도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눈치라서 조금만 더 버티다가 아기랑 집에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가 갑갑해서 복도 쪽 문을 열려고 갔는데 1층에서 사람 인기척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세상에 방금 방 안이 더워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신랑이 어떤 여자와 입을 마주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자세히 보니 둘이 입을 맞추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말도 안 나와서 그렇게 멍하니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신랑에게 전화를 거니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데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방금 연락이 왔는데 길고양이 긴급 수술이 있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생각할 뭣도 없이 어떤 여자와 입맞추던 신랑 모습만 생각이 나서 그날은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저는 마음이 복잡한 상태였는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조리원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소처럼 유축기를 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신랑이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가는 것도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튼 저녁이 되고 평소와 다름없이 신랑이 와서 낮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제잘되기 시작했고 저는 물어볼 용기도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신랑은 내일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오늘은 집으로 가서 자겠다고 하며 나갔고 그러고 나니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서 혼자 한참을 울다가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리고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이 건물 앞에서 입을 맞추고 있었을까?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 생각이 나자 몸이 돌처럼 굳어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또 신랑 차가 보였고 어떤 여자와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꾸 이곳에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산후조리원에서 일한다는 신랑의 고등학교 동창일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누구인지는 알아야겠어서 그 다음날 신랑에게 드라이브라도 가고 싶다고 외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을 알겠다며 기분 전환이라도 하자고 차를 타고 산후조리원 주변을 드라이브를 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집 가서 마카롱을 사달라고 하고는 제가 준비해둔 SD카드와 신랑의 차에 있는 SD카드를 바꿔치기를 해두고는 다시 산후조리원으로 돌아왔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히 노트북을 켜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맞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갑다고 오늘은 왜 안 자고 가냐고 신랑이 응급수술이라든지 병원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신랑 폰으로 넘어오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밤중에도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편히 쉬라고 집에 가서 자고 종종 산후조리원에서 자고 갔는데 집에서 잘 때면 그 여자와 밤을 보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 정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는데 그 여자는 남편에게 제가 유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젖소 같다거나 배가 주름이 어떻다며 그런 말을 주저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희 신랑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보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생각을 아무리 해도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지 신랑이 그 여자와 자고 간다거나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데려다 주기만 한 것 같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신랑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보니 저 혼자서 오롯이 선택을 해야 했는데 타이밍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울기만 하다가 결국 며칠이 지난 저녁에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지인이라고 말했던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신랑은 놀라면서도 바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분명 똑똑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랑이 이야기하기를 바람이 아니라 그 여자가 차가 사고 나서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 마침 방향이 비슷해서 오며 가며 몇 번 태워준 게 전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분명 오늘은 왜 안 자고 가냐는 이야기와 저를 흉보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더니 그건 왜 오늘은 와이프 방에서 안 자고 혼자 집에 가냐고 하는 거고 저를 흉보는 이야기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안 했고 그날 이후로 그 여자를 데려다 준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바람핀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목격한 게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걸 모르고 단순히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로만 바람을 확신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도 제 방으로 불러서 삼자대면을 했고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이 건물의 밑에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요. 여태껏 잘도 거짓말을 하던 신랑의 입은 굳게 닫혔고 그 여자는 신랑만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산모 보호자와 그것도 본인 직장에서 바람을 피는 걸까요? 단순히 제가 퇴원을 하면 둘이서 자유롭게 바람을 필 생각이었을까요? 여튼 저는 그날로 산후조리원에서 퇴원을 했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쪽팔려서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우선 형제들이 있는 집에서 제 아이를 케어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빌고 있으며 예전에 본인을 짝사랑했던 여자라서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다고 사과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위해서 이 사람을 용서해줘야 할지 이혼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의 이혼 유무와는 별개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거고 직장에도 이야기해서 못 다니게 할 예정이에요. 몸도 마음도 온전치 않은 산모들이 많은데 거기서 보호자인 신랑과 바람이라뇨?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정말 눈물이 흐릅니다. 아마 저처럼 신랑이 산후조리원에서 바람이 난 여자는 없지 않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황당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아이를 보면 죽을 수도 없고 당장에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산후 우울증까지 와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